이게 지금 대파인데요. 제가 이 앞에 마트에서 4,500원 주고 사온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75원, 대파값이 875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저희 아내와 같이 배다리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점에서 이 대파를 샀었는데, 직거래하는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2,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다시 시장에서 하는 마트에서 얼마인가 궁금해서 막 사봤더니 지금 4,500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보더라, 어디에서 샀더라도 875원짜리 대파는 찾을 수 없었다. 이 말씀을 먼저 제가 기자회견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정말로 고물가로 인해서 우리 민생경제와 서민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에서 이런 고물가에 대한 대책들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서두에 이 말씀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런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들을 공약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공약을 준비했고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구매 시장법 개정 앞당겨 먹거리값 제대로 관리하겠습니다. 요즘 장을 보느라면 화들짝 놀랍니다. 금사과, 금귤, 금대파 등을 보자니 한숨만 나옵니다. 채소, 과일이 이렇게 오랜 기간 줄줄이 폭등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입니다. 코로나 이후 해마다 오름세를 지속한 신선식품 지수는 올 2월 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급등했습니다. 신선과일 물가는 41.2%나 폭등해서 지난 32년 5개월 동안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신선 채소 물가도 12.3% 상승했습니다. 사과 71%, 귤 78%, 배 61%, 토마토 56%, 파 50%, 딸기 23%, 쌀 9.2% 등 주요 농산물 물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23일 평택시 로컬푸드 직매장 배달이점에 들러서 장을 보았습니다. 농가들이 직접 직거래하는 매장임에도 대파 한 단에 2,000원이었습니다. 지난해 말보다 2배 오른 가격입니다. 오늘 근처에 있는 마트에 가서 4,500원 주고 대파 한 단을 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입했다는 875원짜리 대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주 농산물 값은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가구당 농업소득은 2020년 1,182만원에서 2022년 949만원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같은 해 농업 경영비는 2,512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코로나 이후 농사용 전기요금, 농업류 면세유, 농약, 비료, 사료 등의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반면 농가 수익성은 2022년과 2023년 연속해서 2020년보다 10% 정도 줄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습니다. 생산자들은 농산물을 생산할수록 손실이 더 불어났습니다. 최근 농산물 가격 폭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유통 물류비입니다. 농산물 가격의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서울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가락시장은 전국 공영 도매시장 취급 물량의 40%, 수도권 먹거리의 50%가 모이는 세계 최대의 도매시장입니다. 지역 농산물이 서울시내 가락시장을 들렀다가 경기도에 있는 가공시설로 나와서 다시 서울시내 판매장이나 음식적으로 향하는 일이 흔합니다. 가락시장을 종용해서 서울 밖으로 되돌아가는 물량 또한 적지 않습니다. 수도권 먹거리의 절반이 가락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물류비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화석연료 보조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올랐습니다. 이렇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드는 가락시장 출하량이 2015년 242만 톤에서 2022년 224만 톤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비해 온라인 식품 가격은 2020년 25조 원에서 2025년 54조 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뒤늦게 과일 수입 관세를 면제하고 가격 할인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유통업체를 배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관세를 감면하기 전보다 오렌지, 바나나 등 수입 과일이 더 오른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치솟은 국산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 과일값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물량 확보에 나선 유통업체들이 과일 사재기를 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아닌지 실태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합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수급 불안에 사재기를 하면 가락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더 줄고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가락시장의 5개 도매법인 그리고 일부 중 도매인들의 담합에 따른 뻥튀기를 경계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미국 정부는 코로나 때 먹거리값 상승이 농민과 소비자의 손실을 키우고 대기업 이익을 더 불리는 식품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근거리, 소금료, 생산 유통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온라인 농산물 도매 시장이 열렸습니다. 유통 물류 비용을 15%에서 6%로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온라인 경매로 경매 수수료, 하역비, 중도매인 마진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농가, 산지 유통인, 도매시장, 소매업체, 소비자로 이어지는 유통 단계를 판매자, 구매자, 소비자로 단축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혜택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경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 도매 시장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경매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평택시의 대규모 농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수도권 농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평택시 신도시 곳곳에 대형 로컬푸드 직매장을 1년에 1개꼴로 설치해 질 좋고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제도를 만들고 기반시설을 유치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리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장바구니 물가의 장기간 상승은 민생경제를 궁지로 내몰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잘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 면제나 가격 보조 정도로는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를 살리기 어렵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된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끝물을 경제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이 급합니다. 실질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누리기 위해선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13조 원을 긴급 편성해서 1인당 25만 원,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에 달하는 지역화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가 부담을 줄여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되살리고 지역 상권의 활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경제가 정치보다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방치한 물가를 잡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